안녕하세요. 슈아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1세기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별 역사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IMF 금융지원 시대를 지나 경제를 회복하며 민주주의가 성숙화되는 시기이고, 세계적으로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테러를 일으키며 중동 지역이 시끄럽고,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 이어 미국, 중국의 신냉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일본과 함께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며 한국 축구 역사 최초로 월드컵 4강에 들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김대하는 우울증 증세를 앓으며 세상을 비관하다가 대구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켜 지하철에 방화를 하였는데, 이 사고로 19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세계 지하철 화재 중 인명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던 사고였습니다. 방화범 김대하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복역 중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퇴임 후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 노무현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 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 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뇌물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그해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단원고 학생들이 참변에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선장 이준석은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하였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으며,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박근혜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2021년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특별사면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3번의 도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입니다. 당시 이태원에는 헬로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며, 해밀턴 호텔 앞 좁은 골목길, 경사로로 인파가 밀리면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2003년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와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사고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다이며, 또한 압사사고로는 1960년 1월에 발생한 31명이 사망했던 서울역 압사 사고 이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고였습니다. 2025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공세에 맞춰 계엄령을 선포하며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지만 군인을 동원한 점은 과거 12.12 사건을 연상케 한 점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결국 25년 4월에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탄핵입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는 사스 즉 중증급 성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2003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으로 고열, 폐렴,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3년 사스 유행 기간 중 전 세계에 걸쳐 총 8,096명의 사람들이 사스에 감염되었으며 이들 중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치사율은 9에서 10%입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부동산 최대 기업인 헝다그룹이 8월에 미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 부동산 전문 서열 3위 비구이 위안 그룹이 달러 채권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부동산, 건설 업체의 디폴트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었으며 지금도 이런 부실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국가가 부양하고 있을 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제는 중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면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많은 국가의 경제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예멘 지역은 현재 정부군, 후티 반군, 남부위원회 점령지로 나뉘어서 분쟁 중인데 현재 후티 반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도를 점령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2004년에 성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슈아이 스토리에서 제작한 후티 반군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일본 동북부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레벨 7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체르노빌 원전 참사 때와 동일 등급입니다. 이때 오염수를 현재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IS, 즉 이슬람 국가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수립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날 때 무자히딘 조직을 흡수하며 알카에다를 만듭니다. 알카에다는 이슬람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많은 테러들을 일으키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2001년 미국 9.11 테러로 미국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충돌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합니다. 이후 오사마 빌라덴은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2011년 제거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쇠퇴하며 예멘, 알제리, 시리아, 이라크 지부 등으로 나뉘어져 점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후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던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조직이 2004년 이라크 알카에다로 개명하며 한국인 김선일 씨를 납치해 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이라크 이슬람국가 ISI로 개명하였고 2013년 다시 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 ISIL로 개명하였는데 알카에다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 말고 해체하라고 촉구하자 알바그다디는 2013년 11월 알카에다가 보낸 특사를 죽이게 됩니다. 알카에다는 ISI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이라며 절연을 선언했고 독자 세력이 된 ISI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장악하며 2014년 6월 이라크 최대 유전도시 모술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며 국가 수립을 선포하며 이름도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로 바꾸게 됩니다. IS는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이며 이라크를 본거지로 하다가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로 본거지를 옮깁니다. IS는 전 세계의 칼리프 이슬람 제국 건국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이교도는 물론이고 이슬람 중에서도 IS와 함께 하지 않는 나라들은 모두 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알카에다, 탈레반뿐만 아니라 반이스라엘을 목표로 결성된 하마스와 헤즈볼라도 극혐하게 됩니다. IS는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유적도 파괴하였습니다. IS는 이후 대대적인 토벌로 세력과 힘을 잃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IS의 영향을 받아 IS를 칭한 무장 이슬람 단체들은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미얀마의 군부가 2020년 총선에서 국부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에 압승에 불복하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장악하였고 현재 반군과 계속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 도중 총에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베는 8년 넘게 집권을 하였고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를 정상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중국의 강력 반발 속에서 미국과 대만이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 제-대만협회와 주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의 대표들이 서명한 이번 협정은 지난해 6월 출범한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과 대만은 우선 1차 협정을 통해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모범 규제 관행, 서비스업 국내 규제, 부패 방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서로 엄청난 관세를 때리며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고, 화웨이 제재, 반도체 제재 등 중국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침공의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또 전쟁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휴전이 있었으나 종료되고 다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거의 무력화시켰습니다. 현재는 미국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며 이란과 핵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이란이 거절하자 미국이 후티 반군을 계속 공격하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거의 괴멸 직전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며 내전을 종식하였는데,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던 이란에게는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시리아와 국교관계를 맺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국교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양의 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하게 됩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영국과 탈출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브렉시트의 이유는 영국이 자주결정을 강조하고 자국의 주관성을 유지하며, 이로 인해 영국은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투자가 줄어들고 무역 부문이 약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들며 현재 1,800억 달러 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 1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교역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후회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현재까지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려 한 것과 관련 나토 회원국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으면 국가안보에 위험 요소가 있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가지고 협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고 협박해도 말을 듣지 않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단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였습니다. 러시아와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을 지원하며 러시아 세력의 약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는 포탄을 미국에 판매하였지만 그 포탄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고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으나 쉽게 휴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트럼프는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이란 압박, 러우 전쟁의 휴전 중재 외에도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상호 관세입니다. 미국의 적자를 없애기 위해 전 세계 국가에게 관세를 부여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하며 전 세계 국가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으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며 무역과 방위비 분담 등 우방국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을 주며 EU, 캐나다 등을 적으로 돌렸으며, 유럽과 캐나다에는 반미 정서가 일어나며 미국 제품 여행 등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실질적인 타겟은 중국인데, 중국에 최대 254%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 해운사와 중국 선박을 사용하는 해운사는 미국 입항 수수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히토류 수출 금지,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금지, 미국 LNG 수입까지 금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전화를 걸어 협상을 요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현재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많은 채권을 팔아치운다면 달러 패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코로나 팬데믹 현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약 700만 명이고 미국 110만 명, 인도 5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1세기 현재까지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